자, 주기율의 발견. 자, 우리가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걸 배울 거거든. 자, 맨 먼저 누구냐면 자, 역사적인 거예요. 라부아지에. 자, 라부아지에는 당시까지 알려진 33종의 원소를 4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시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초로 원소를 분류하려고 노력을 해본 거야. 근데 항상 그래. 뭔가 누군가가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과학자들은 막 따라한다 그랬지? 네, 따라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그 이어서 베베라이너는 자, 새쌍 원소설을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새쌍 원소 간에는 물리적 성질의 규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리적 성질이야. 물리적 성질.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새쌍을 어떻게 정했냐면 이렇게 정했어요.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스트론튬, 바륨. 그 다음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3개씩 쌍을 지었는데 재수가 좋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1쪽에 리튬, 나트륨, 칼륨 아래로 연속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칼슘, 스트론튬, 바륨은 2족에서 연속돼 있고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은 17쪽에 연속돼 있거든. 자, 이게 원자량이 7이래. 이거는 39예요. 요거는 얼마일까? 나트륨은 얼마일까? 이런 거야. 얼마겠니?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얼마일까? 23. 맞아요. 23이에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위에 것 아래 것 더해서 평균으로 하면 가운데 게 나온다 이런 뜻이야. 이게 원자량뿐이 아니고 밀도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X라고 하고 이걸 Y라고 하면 이것도 알 수 있겠지? 네, 이런 규칙성이 있더라라고 얘기한 게 베베라르. 근데 그 많은 학자들이 과학자들은 금방 또 믿지도 않잖아. 의심도 되게 많아요. 자, 더 많은 거 제시해봐 그랬더니 요거까지밖에 몰라. 믿겠어? 아니요. 안 믿지. 그래서 또 누가 나오냐면 세 번째 뉴랜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원소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질량 순으로 배열을 했어요. 자, 질량 순으로 배열하면 8번째마다 성질이 반복된다는 옥타브서를 제안을 했어요. 자, 옥타브가 뭐냐면 8이라는 자야. 우리가 음악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파름이죠. 네, 그거를 한 옥타브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래. 이 사람은 이렇게 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이렇게 질량 순으로 계속 나열하면 요놈하고 요놈의 성질이 비슷하고요. 요놈하고 요놈의 성질이 비슷해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랬는데 새로운 원소가 발견이 돼. 그러면 새로운 원소가 발견이 되면 저 사이에 하나가 들어가지. 네, 그러면 옥타브가 맞아? 아니요. 안 맞잖아. 그러니까 율렌즈께 깨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두 사람 거를 훔쳐가는 거야. 누구 거 훔쳐가냐면
베베라인하고 뉴랜드 거를 훔쳐가요. 그래서 이렇게 자 원소를 질량순으로 배열을 하되 배열하되 성질이 반복되면 세로로 나요. 세로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은 뭐냐면 이제 현재 주기율의 완성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불러요. 완성의 토대 마련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배열을 하다가 아홉 번째 게 얘하고 비슷해 성질이. 그러면 세로로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그 당시까지 발견이 안 된 원소들도 있겠지. 네, 그러면 이렇게 비워놔요 그냥. 그리고 계속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 근데 있지 여기에서 요 물음표 있잖아 물음표. 네, 아직 발견이 안 된 원소야. 이거 예측 가능할까? 이런 얘기야. 예측 가능하겠니? 네,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왼쪽에 데베라이너 거 훔쳐갔다 그랬지. 네, 그래 이렇게 세 개 봐봐. 이렇게 세 개. 그러면 위에 것 아래 것 더해서 가운데 거 평균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세쌍원소화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지. 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발견이 안 된 원소들을 예측을 했어요. 자, 선생님 노트에 봐봐. 거기 127페이지에 보면은 멘델레프의 규소 밑에 있는 저마듐이라는 게 있거든. 네, 그거 봐봐. 예측을 한 것과 실제값. 자, 예측값은 원자량은 73.4야 그랬는데 72.6이 나왔고 밀도는 5.5일 거야 그랬는데 5.32가 나왔고 거의 비슷하지. 그리고 또 거기 봐봐. 산소하고 결합할 때는 산소 두 개와 결합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두 개와 결합.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발견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결하는 사람이 있지, 모즐리. 이 사람은 원소를 번호순으로 배열을 했어요. 자, 번호순으로 배열한다. 번호 양성자의 개수예요. 그래서 현재 주기율을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모즐리의 주기율표와 멘델레프의 주기율의 차이점이 있어. 멘델레프 주기율과의 차이점. 뭐냐면 질량과 번호순이 다른 곳이 있어요. 바뀌는 곳이 있어. 자, 그게 주기율표에 두 군데가 나타나거든, 전체적으로. 그게 뭐냐면, 자, 아르곤은 18번이거든. 근데 질량은 39.9 얼마 얼마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칼륨은 19번인데 얘는 39.1 얼마 얼마 이렇게 표현이 돼. 알겠니? 네, 아, 그 이유가 거기 써 있죠. 네, 뭐라고 써 있어? 아르곤의 동위 원소 중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큰 놈이 원자량이 큰 놈이 더 많이 존재하더란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아르곤의 동위원소 중 원자량이 큰 원자의 존재비가 더 크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질량이 번호는 작아도 질량이 크게 나타나는 요것이 있더라야. 그래서 바뀌겠지 앞뒤가. 네, 그래 이게 바로 주기율의 완성이에요. 됐니? 네, 그래서 뒤쪽 봐봐. 거기 보면은 주기율표가 간단하게 그려져 있지 않아? 네,
거기에 보면 가로줄을 죽이라고 하고 세로줄이 족이라고 우리 이미 다 배웠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봐봐. 자,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진다. 이렇게 나와 있니? 네. 그래서 금속성이 가장 큰 거는 프란시움 해가지고 FR이죠. 네. 그 다음에 18쪽을 제외하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진다 나와 있지. 네. 그래서 비금속성이 가장 큰 원소는 누구? 별로. 플로린 F. 그리고 1족 원소를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고 2족은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17쪽은 할로젠. 그 다음에 18쪽은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요. 알겠지? 네. 홍학과학에서 알칼리 금속, 할로젠, 그 다음에 18쪽 원소는 배웠어요, 이미. 그래서 그 부분은 간단하게 그것만 읽고 넘어가. 이제 주기율 경향 5가지를 배울 거야. 이 5가지만 배우면은 2단원까지 끝이야, 세빈아. 네. 그러면은 진짜 시험 준비에 문제만 푸는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겠지? 네. 그럼 한번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주기율 5가지 중에 자,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 나와 있니? 네. 뭐라고 나와 있어? 원자과 전자의 규칙적 변화 때문이다. 원자과 전자가 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127페이지 맨 아래에 있어. 네. 그치? 주기율 7가지,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지금은 5가지. 첫 번째가, 자, 유효액전화가 있어요. 유효액전화. 자, 유효액전화는 무엇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냐면 이것도 알아야 돼. 원자나 이온 반지름하고 이온화 에너지에 영향을 줘요. 굉장히 큰 영향을 줘. 자, 그러면 유효액전화가 뜻이 뭔지 우리 알아야 되겠지? 네. 유효액전화는 이런 뜻이에요. 실제 핵 전하량이 아니고요.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량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물음이 되겠다, 세빈아. 실제 핵의 전하량하고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량하고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니? 네. 맞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플러스 하나짜리가 있고 전자가 하나 돈다고 해봐. 그러면 요 전자는 플러스 1 요거를 온전히 다 느낄 수 있겠지. 네. 네. 플러스가 2개인데 전자가 2개가 돌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 각각의 전자는 있지. 플러스 2를 못 느껴. 왜 그러냐면 전자끼리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지. 네. 그러니까 플러스 2를 정확하게 못 느끼고 자 이번엔 봐봐. 플러스 3이 있고 전자는 안쪽에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죠. 네. 그럼 봐봐. 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얘는 가운데에 있는 전자가 이 가운데서 가리지 가려. 네. 가리면은 이 플러스 3을 느낄 수 있을까? 아니요. 못 느끼지. 그렇지. 쉽게 선생님이 세빈이를 보고 싶은데 이렇게 세빈이를 보고 있는데 가운데 누군가 끼어서 왔다 갔다 막 하게. 그러면 선생님이 세빈이를 온전하게 볼 수 없잖아.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말로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바깥 껍질 전자는 안쪽 껍질 전자의 가로막기 효과와 이거를 가린다 해서 가리움 효과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말이야. 효과와 전자 간의 반발력으로 인하여
인하여 자 실제 핵 전하량보다 어떻게 되는 거니? 전자가 느끼는 전하량은 작아. 그렇지. 느끼는 전하량은 작아져요. 이게 바로 유액 전하량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경향을 이제 외우는 거야. 경향. 어떤 경향이 있냐면 유액 전하는 주기율표에서 잘 봐.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전하량이 증가해요. 유효 핵전하량이 증가하다 주기가 변하는 순간 주기가 변하면 급격히 감소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증가하는 거야. 자, 그게 무슨 말인지 거기에 그래프 하나를 선생님이 그려줄 테니까 이것도 그려야 돼. 자, 네. X축은 원소의 번호고요. Y축은 유효 핵전하량이에요. 유효 핵전하. 자, 1번이 수소야. 수소에서 헬륨으로 갈 때 이렇게 증가하거든? 네. 수소하고 헬륨이 일축이잖아. 네. 일축에서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했다가, 자, 이제 3번이면은 리튬인데, 리튬으로 갈 때 2주기로 변할 때 툭 감소해, 이렇게. 이게 리튬이에요. 그 다음에 쭉 증가해. 어디까지 증가하냐면, 이게 네온까지 증가해요. 알겠네? 네. 자, 네온에서 나트륨이 될 때 또 툭 감소해. 이렇게 급격히 감소해. 이게 나트륨이야. 그 다음에 다시 쭉 증가해. 몇 번까지? 아르곤까지. 18번. 이런 식으로 유액전하량이 증가해요. 그러면 자, 일족의 원소 봐봐. 리튬이 일족, 나트륨도 일족. 자, 점점 커지는 거지요? 네. 감소한다고 하면 안 돼. 자, 유효액전하량은 이런 뜻이에요. 알겠니? 네. 그랬을 때 요 맨 밑에 있는 놈이 일족에 해당되죠? 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놈은 몇 쪽에 해당돼? 삼, 18쪽이잖아. 네. 그치? 네. 그렇게 알아야 돼. 이게 유효액전화야. 그러면 유효액전화 끝났어요. 근데 세빈아 여기에서는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 설명하라는 거 꼭 기억해. 자, 네. 2번이 뭐냐면 원자 반지름이에요. 그런데 원자 반지름은 18쪽을 제외하고 자, 18쪽을 제외하고 자, 같은 쪽에서는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해요. 자, 그러면 요게 중요한 거야. 왜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할까? 자, 간단하게 말하면은 유효 핵전화 증가해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점수를 주는 선생님도 있고 주지 않는 선생님도 있어. 그래서 자, 봐봐. 번호가 커지면은 유효액 전하량이 증가하니까 유효액 전하는 핵의 전하량이거든. 플러스의 전하량이야. 그러면 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크겠지. 네. 그래서 그 말을 써줄 거야. 잘 봐. 자, 껍질 수는 같은데요. 같은 축이니까 양성자 수가 증가하죠. 네. 번호가 커지면 양성자 수 증가로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이 커지기 때문이야. 인력이 커짐으로. 그러면 껍데기가 쭈그러들어요. 이게 첫 번째야. 첫 번째 요인.
아, 그러면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양성자, 즉 이거를 핵이죠, 핵. 네, 핵전하량. 네, 맞니? 이거를 네, 이렇게 해도 돼요. 원자 핵과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원자 핵의 전하량이 커지니까 원자 핵이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면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겠지. 네, 맞아? 그러니까 네, 작아질 거 아니야, 껍질이.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게 첫 번째 이유란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쪽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져요. 증가한다. 그러면 왜 증가하느냐? 여기서도 이유를 들어야 돼. 이유가 뭐냐면 껍질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껍질 수가 증가하고. 자, 여기에 두 번째 요인이 나왔어요. 껍질 수. 껍질 수도 이게 크기를 결정하는구나. 그래서 잘 봐야 돼. 여기 이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죠. 자, 선생님은 리튬부터 그릴 거야. 리튬. 리튬에서 이제 쭉 네, 어디까지 감소하냐면 플로어린까지 감소해. 근데 18쪽을 왜 제외했냐면 플로린 다음에 네온이 이렇게 증가해 버리거든. 그러면 감소한다고 할 수 있어? 아니요.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18쪽을 제외하고 17쪽까지 이렇게 감소해.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이게 나트륨이야. 여기에 나트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쭉 감소해서 이게 아르곤이에요. 아르곤이 아니라 아르곤이 아니죠. CL이죠. CL.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칼륨이 있고 또 쭉 감소해갖고 여기가 BR 17쪽이에요. 자, 그런데 잘 봐봐. 여기에서 맨 위를 연결하면 이거는 1쪽이지요. 네, 그리고 맨 아래를 연결하면 17쪽이죠. 네, 그래.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자, 리튬은, 여기 봐. 리튬은 염소보다 어때? 훨씬 크죠? 네, 나트륨도 어때? 걸, 브로민보다 크죠? 네, 그러니까 껍질이, 나트륨은 두 개고, 브로민은 껍질이 세 개인데도 더 작단 말이야. 그걸 꼭 기억해야 돼. 껍질이 그냥 많다고만 해서 비교하면 안 돼. 같은 족에서 비교할 때는 껍질 수 때문이야. 자, 같은 족이란 건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지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원자 반지름인데, 자, 선생님이, 자, 리튬 그려볼 테니까 봐봐. 리튬은 플러스가 3개 있고, 전자가 3개 들기 위해서 껍질이 2개 필요해요. 이렇게. 맞지? 네, 근데 나트륨은 플러스가 11개 있고 전자가 11개 돌기 위해서 껍질이 3개가 필요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런 식으로. 그거 봐. 껍질이 많아지면 크기가 커지는 거지. 같은 족에서 비교하는 거야, 이거는.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원자 반지름도 끝났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두 가지가 나왔지. 네, 원자핵과 전자 간의 인력, 즉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이 첫 번째인 두 번째는 껍질수였어요.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이온 반지름이야. 자, 세 번째는 이온 반지름. 자, 이온에는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죠? 네, 그래, 그래서 우선 이온 반지름의 첫 번째 양이온. 자, 양이온은 모두 수소를 빼면 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수소를 제외하면 모두 양이온은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네, 얘네는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져요. 그러면 원자 반지름보다 왜 작아질까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이유가 뭐냐? 이유는 껍질 수가 감소함으로 이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요인이네. 오른쪽에서 배웠죠? 네, 자, 왜 양이온은 크기가 감소하는지 비교해 볼 테니까 봐봐. 플러스가 3개 있고 전자가 3개가 돌았어요. 이렇게 껍질 2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맞지요? 네, 이게 리튬이야. 근데 리튬 플러스가 되면 전자 몇 개 잃어? 한 개. 1개 잃을 때 어떤 전자를 유입했어? 맨 마지막. 그래. 자, 플러스 3개는 변함없는데 전자가 2개만 남아. 그러면 마지막 껍질이 하나 없어진 거잖아. 네, 그러니까 크기는 어떻겠어? 작아져. 작아져요. 이게 바로 그 이유야. 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음이온을 보면 돼요. 음이온 두 번째. 자, 음이온은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자, 비금속은 원자 반지름보다 커져요. 자, 원자 반지름보다 커지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도. 이게 또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보다 커지는 이유는 뭐냐? 잘 봐. 양성자 수 변함이 없어요. 껍질 수는 변함이 없어요. 자, 양성자 수하고 껍질 수는 같은데 전자가 증가했겠지, 음이온이니까. 네, 전자 수 증가로 자, 세 번째 요인이 나왔어요.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짐으로. 그러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지면은 껍질이 부풀어 올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이 플로린하고 플로린 이온을 비교해 줄 테니까 봐봐. 플러스가 9개가 있고 전자가 9개가 돌기 위해서 이렇게 껍질이 2개 필요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 자리 전자가 비어 있어요. 이게 F야. 근데 F 마이너스가 되면 전자 하나 얻지? 네, 그러면 봐봐. 플러스는 9개 똑같은데 전자가 첫 번째는 2개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자리에 전자가 들어왔지. 네, 그러면 전자끼리는 가까이 있으려고 안 하지. 네. 뭐 멀리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껍데기가 이렇게 부푼단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 요인이야. 그러면 세빈아 이제 선생님이 원자나 이온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소 세 가지 1, 2, 3번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써주지. 네, 이 세 가지를 비교할 줄만 알면 크기를 모두 따질 수 있어.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가 그 밑에 세 개가 나와 있죠? 네, 자, 첫 번째 예가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무적 그냥 똑같은 문제인데 순서만 다르게 한번 선생님이 써볼 테니까 봐봐. 알루미늄 3 플러스 N3 마이너스 O2 마이너스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그 다음에 플로린 마이너스를 자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하고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한 문제가 하나 나와 있니? 네, 둘, 넷, 여섯, 7개 원소를 자 이제 순서대로 선생님이 번호 순으로 써볼 테니까 봐봐. N3 마이너스, O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네온, Na 플러스, Mg2 플러스, Al3 플러스 이게 번호 순이죠? 네. 이게 번호가 양성자 수예요. 자, 번호 외워야 되는데 질소는 몇 번이야? 7번. 그렇지. 이게 바로 나야 돼. 7, 8, 9, 10, 11,
12, 13. 이게 번호니까 이게 양성자 숫자죠? 네. 그러면 전자는 몇 개 있니? 7개. 아니잖아. 3-인데. 아, 10개. 그렇지, 10개. 얘도 10개. 이게 다 10개짜리예요. 전자가. 그러면은 자, 전자 10개를 채우기에 필요한 껍질은 2개. 껍질 몇 개 필요해? 2개. 그렇지, 다 2개씩 필요해. 자, 그러면 세빈아 여기서 봐봐. 전자수하고 껍질이 같지? 네. 봐봐. 전자수하고 껍질 수가 같으니까 전자수 때문에 크기가 변할까? 아니요. 그래, 전자간의 반발 이거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껍질이 같으니까 껍질 때문에 크기도 안 변하겠지. 네. 근데 거기 봐봐. 양성자가 많을수록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겠지. 네. 그러면 크기는 누가 제일 큰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지. 네. 그래, 이거야.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놓고 그러면 요인을 써라.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써야 돼? 네. 원자핵과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 때문이냐? 이렇게 써야지. 즉 원자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크기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또 두 번째를 봅시다. 어떤 예가 있냐면 나트륨 플러스 크기는 자, 나트륨 플러스 비교해보자. 이게 양성자. 얘는 11개, 얘도 11개. 전자. 얘는 11개, 얘는 10개. 껍질. 얘는 3개 필요하고 얘는 2개 필요하죠. 네. 그러면은 전자도 변했고 껍질도 변했는데 여기에서는 껍질수 때문이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원인은 뭐라고요? 껍질. 껍질을 하나 잃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자, CL과 CL 마이너스 비교하라. 나와 있죠? 네. 양성자는 얘네 번호 17번이에요. 그러면 전자는 얘는 17개인데 얘는 18개네? 그리고 필요한 껍질은 17개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 껍질 3개 필요해. 18개 채우기 위해서도 껍질은 3개 필요해. 봐봐. 그러면 여기 보면 양성자하고 껍질 수는 같니? 네. 근데 전자수가 요게 더 많지? 네. 그러면 원인은 뭐야? 전자.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이지.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지면은 크기가 커지는 거죠. 이해돼 안 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가지 중에 우리 3가지 끝났어 벌써. 그치? 네. 자, 이번엔 네 번째. 네 번째가 이온화에너지. 자, 이거 지우고. 자, 그 선생님이 예 들어주는 것들은 다 썼어? 또 답이랑? 네. 답이랑 다 썼냐고 거기. 네. 거기에 얘들 있는 거 있었잖아. 129페이지에. 네. 그것들 다 썼지? 네. 그러면 이제 130페이지 봐봐. 이온화 에너지가 나온다. 그쵸? 네. 네 번째,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의 뜻이 뭐냐면, 중성, 바닥 상태, 원자로부터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자, 필요한 에너지예요. 자, 필요한 에너지라는 말은 흡수하는 에너지는 거야. 흡수. 자, 우리 보의 원자 모형에서 이렇게 전자가 도는 껍질이 있었지. 네.
여기 안에 있는 전자를 떼내는 거잖아. 이때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흡수. 그렇지. 이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에서 필요한 에너지라는 것은 전자를 떼어낼 때 흡수하는 에너지라는 뜻이 되는 거지? 네. 그래.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에서 에너지를 주었더니, X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랬을 때, 요 2를 X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니? 네. 이온화 에너지의 규칙성. 요것도 주기로도 알아야 돼. 같은 주기.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자, 요게 중요해. 요게 요게 중요해요. 요게. 자, 그냥 증가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대체로 증가한다. 대체로가 붙어야 돼. 그냥 증가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서도 이온화 에너지가 왜 같은 중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는지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그러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유효 핵전화 증가로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거든. 아까 유핵전화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졌잖아. 네. 같은 주기에서는. 그러니까 핵에서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겨. 그러면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떼어내기 더 어려워지지? 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또 하나의 말로 그 밑에 뭐라고 써있니? 양성자 수 증가로. 자, 원자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커져. 인력이 커. 떼어내기 어렵다. 이런 뜻이라 그랬지? 네. 같은 뜻이에요. 어떤 말을 써도 맞아. 이게 같은 주기에서. 근데 두 번째, 같은 족에서,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감소해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져. 그러면 여기서도 이유를 묻겠지요, 이유. 네. 이유는 뭐냐면, 껍질수 증가로 핵과 전자 간의 거리가 어떠니? 멀어져. 그렇지. 전자 간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떼어내기 쉬워지죠? 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것도 거기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네. 자, 이것도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처럼. 요건 번호야. 요거 하나는 외워두면 되게 편해. 이게 이온화 에너지예요. 자, 그랬을 때 이온화 에너지의 수소가 여기 있고 1번. 헬륨이 여기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했잖아. 그치? 네. 그 다음에 리튬일 때는 뚝 감소했어. 리튬. 근데 잘 봐. 리튬, 베릴륨, 붕소,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탄소, 플로린, 네온. 이게 네온. 그 다음에 또 뚝 감소해서 나트륨, 마그네슘 증가했다가 여기 또 감소해. 알루미늄, 규소, 인, 항일 때 감소하고 자, 요게 아르고 그 다음에 또 뚝 감소해서 여기에 칼륨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잘 봐봐. 맨 꼭대기를 이으면 얘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지 밑으로. 네. 꼭대기가 몇 쪽일까? 10. 18쪽. 자, 맨 아래를 이으면 1초. 1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따지는 게 주기고요. 알겠니? 주기.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까지 따지는 게 축이고, 자, 쭉 꼭지점과 아래점들 이으면 족이 되는 거야. 그 중에 시험 문제. 요게 문제야, 요거. 여기에서 감소하는 경향 있지? 네, 여기도 감소하는 경향 있지? 네, 여기도, 여기도. 자, 요거 시험 문제에서 감소하는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라 이렇게 나오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요걸 선생님이 풀어줄 거예요. 베릴륨에서 풍소의 감소 이유. 또는 마그네슘에서 알루미늄의 감소 이유. 같은 말이 되겠지? 네, 두 가지로 써줄 거예요. 베릴륨은 번호가 몇 번이야? 4번. 그러면 1s2, 2s2 이렇게 되지. 네, 1s의 전자 두 개. 2s에도 전자가 이렇게 두 개 채워져 있지. 네, 풍소는 1s에 둘, 2s에 둘, 2p 하나 이렇게 채워져 있지. 네, 자, 1s에 둘, 2s에도 둘. 피오비탈은 몇 개가 있다 그랬지? 4개. 세 개 중에 여기 하나 채워져 있지? 네, 자, 분수에서는 어떤 전자를 떼는 거야? 음, 요놈 떼야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베릴륨에서는 요놈 떼는 거겠지? 네, 어. 근데 붕소가 베릴륨보다 떼기 더 쉽다는 뜻이지? 네, 에너지가 작아졌으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 그걸 왜 그러냐가 중요해. 자, 선생님이 세빈이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켰다고 해봐. 세빈아, 8층에 있는 책상을 10층으로 옮겨줘 라고 했어. 8층에서 10층으로. 알겠어?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세빈아, 5층에 있는 책상을 10층으로 옮겨줘 라고 얘기했어. 어느 게 더 쉬워? 8층에서 10층. 그렇지. 8층에서 10층 올라가는 게 더 쉽지. 네, 그러면 높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게 더 쉽다는 뜻이지. 네, 자, 우리 에너지 그림 이거 배웠었지, 에너지. 자, 1s, 2s, 2p, 3s, 3p, 4s 이거 배웠었죠? 네, 자, 2p에 있는 전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리는 거지, 2p. 네, 근데 2s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는 거지. 네. 누가 더 쉬워? 첫 번째. 그래. 그러면 이거를 말로 풀어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 자, 선생님이 여기다 써줄 거예요. 음소의 이 P5비탈 에너지 주기가 베릴륨의 EX보다 높지요. 네, 그러니까 높아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이 더 쉽다. 떼어내기 쉽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근데 자, 마그네슘에서 알루미늄으로 할 때는 어떻게만 써주면 돼? 마그네슘 알루미늄의 3p5비탈 에너지 준위가 자, 마그네슘의 3s보다 높아.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잖아. 떼어내기 쉽다. 그래서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거. 이해됐어요? 네, 이게 첫 번째 거. 첫 번째 그룹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룹도 배워봅시다. 두 번째 그룹은 또 뭐냐? 자, 두 번째는 질소에서 산소로 갈 때 감소하는 이유죠? 그치? 네, 아, 질소는 7번이야. 1s 둘, 2s 둘, 2p에 셋. 자, 그러면 1s에 둘, 2s에도 둘,
EP는 3개. 이렇게 채워졌니? 네, 산소는 8번이에요. 1s 둘, 2s 둘, EP에 4. 그러면 여기에 둘, 여기도 둘, EP에 4개가 채우려면 이렇게 채워지겠니? 네, 자, 산소에서는 어떤 전자를 떼야 돼? 맞지. 아니지, 마지막 게 아니고 요거지, 요거. 아, 네, 요걸 떼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거 만약에 요거 떼버리면은 한쪽에 쌍을 짓고 빈자리가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셋 중에 아무거나 떼면 되지. 네. 네. 누가 더 쉬울까? 산소가 더 쉽다는 뜻이야, 떼어내기.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이피오비탈의 에너지는 똑같지? 네, 에너지 차이는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산소는 거기 전자가 하나 더 있지. 네, 그러면 전자 간에는 반발력이 작용하지. 그러니까 저 전자를 떼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전자가, 아이고, 나 혼자 있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밀어버려. 그러면 내가 떼려고 하는데, 안에서 밀어주니까 더 떼는 게 쉽겠지. 네, 그래, 그 이유야. 그러면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오의 전자는 전자 간 반발력 때문에 반발력으로 인하여 질소 전자보다 떼기 쉽다. 떼기 쉽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니? 네, 그러면 다음 그룹은 어떻게 쓰면 돼? S의 전자는 이렇게만 쓰면 돼요. P의 전자보다 떼기 쉽다.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지. 이해됐어? 네, 그러면은 4번째도 끝났어. 근데 자,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배워보자. 요건 지워도 되겠니? 이거 다 써 있어? 네. 안 써 있는데 캡처했어요. 캡처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예를 들어보자. 이제 우리가 전자 하나를 뗐지. 네, 그러면 수소에서는 전자 하나 떼면 없어져 버리니까 수소는 더 이상 뗄 수가 없지. 네, 근데 헬륨은 전자가 아직도 하나 더 남았지. 네, 그래서 2번째 전자를 떼고 싶어.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자, 헬륨 플러스, 리튬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마그네슘 플러스, 알루미늄 플러스 에서 전자 한 개를 더 떼고 싶은데 에너지는 어떤 그림이 될까? 요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뭐냐면 헬륨,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해서 자, 2번째 전자를 뗄 때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하고 똑같거든, 세빈아. 네, 그러니까 헬륨에서 하나 뗀 다음에 또 하나 떼는 게 2번째 떼는 거지. 네, 근데 위에 거는 헬륨 플러스에서 이미 하나 뗀 거에서 또 하나 떼는 거니까 전자 하나를 더 뗄 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아까 선생님이 저 그림 하나는 외워둬라 그러면서 이런 그림 하나 외우라 그랬잖아. 이렇게. 네, 자, 잘 봐. 이렇게 그려놓고 있지. 앞으로 하나씩 당겨버려. 맨 처음에는 수소가 있었는데 이걸 헬륨으로 바꿔. 이게 리튬, 이게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변하는 거야. 알겠니? 네, 나트륨 봐봐, 나트륨. 요게 뭐 2번째 전자를 뗄 때는 나트륨이 엄청 커지네? 리튬도 엄청 커졌지? 네, 어, 야, 얘네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데 2번째 전자를 뗄 때 엄청나게 증가하는구나. 이것도 여기서 미리 한번 알아두자.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 번째 전자를 뗄 때 또는 리튬 2 플러스 그 다음에 나트륨 2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알루미늄 2 플러스에서 전자 하나를 더 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잖아. 또는 세 번째 전자를 뗄 때 하잖아. 그러면 이 네, 그림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씩 또 앞으로 당겨. 그러면 리튬이 제일 앞에가 오겠지. 세 번째 전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앞으로 하나씩 당기면 된단 말이야.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요거 가지고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 제3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 뭐 이런 거 비교하는 게 있거든. 네, 그거 비교를 잘 하려면은 이거를 요 그림하고 뭐야? 지워져 버렸어. 자, 그래서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또 나와요. 알겠지? 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 끝난 거야. 됐나요? 네, 이번에는 마지막이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배울 거야. 자, 요거 지웁니다. 네, 네, 다섯 번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자, 순차적이잖아. 이거는 네, 중성 바닥 상태 원자로부터 있지. 바닥 상태 원자로부터 전자를 차례로 떼내는 거야. 차례로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역시 필요한 에너지는 흡수하는 에너지라 그랬지. 네,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세빈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알면은 있지. 조개 판단이 가능해요. 조개 판단이 가능하다. 이거 되게 중요해. 조개 판단. 자, 세빈아, 족은 어떻게 해서 결정했지? 맨, 어? 그 마지막 껍질 전자, 그 전자를 뭐라고 불렀지? 원자과 전자. 그렇지. 원자과 전자로 족을 정했잖아. 네, 그래, 이게 중요한 거야. 조개 판단이 가능하다는 뜻은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잘 봐야 돼. 조개 판단이 가능하다? 뭐 때문에? 자, 잘 봐야 돼. 원자과 전자 수보다 많은 전자를 뗄 때 에너지가 급등한다. 자, 에너지가 급등하는 점을 찾는 거야. 에너지가 급등. 잘 봐.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짜리인 원소는 하나를 뗄 때는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 근데 두 번째 전자는 원자과 전자가 아니지. 네, 원자과 전자보다 많은 전자를 떼는 거지, 그러면. 네, 이때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에너지 갑자기 급등한단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저거를 잘 기억해야 돼. 원자과 전자수보다 많은 전자를 뗄 때 에너지가 급등한다. 근데 에너지 급등을 에너지 차로는 안 나와요, 거의. 에너지 차이를 계산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에너지에서 첫 번째 에너지 빼는 거 아니야. 뭐냐면 이거예요. EN 플러스 1분의 EN 또는 E 원분의 EN 값이 급등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얘기해 줄 테니까 봐봐. 자, EN분의 EN 플러스 1 값이 급등할 때는 N에다 1 집어넣어봐. 그러면 요거는 2분의 2, 1이지. 네, 이 뜻은 뭐냐면 두 번째를 뗄 때 에너지를
첫 번째로 뗄 때 에너지로 나눈 것이 급등했다는 뜻이야. 그 얘기는 원자과 전자는 몇 개란 뜻? 자, 원자과 전자보다 많은 전자를 뗄 때 급등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 잘 봐. 이 2를 이 1으로 나눴더니 급등이야. 그러면 이 2가 이 1보다 엄청 크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러면 원자과 전자 몇 개냐고. 한 개지. 한 개. 왜? 이 원은 하나를 뗄 때는 에너지가 작은데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에너지가 급등했다 이 뜻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2를 이 원으로 나눴더니 급등이면 원자과 전자 하나. 여기에다 2를 집어넣으면 이 3를 이 2로 나눈 게 급등이야. 그럼 봐봐. 세 번째 전자를 뗄 때 에너지가 급등했어. 이런 뜻이잖아. 아, 무슨 뜻인지 이해됐어, 이제? 네,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는 둘. 근데 이것도 봐봐. 이 원분의 이 n이라고 할 때 잘 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 2를 이 원으로 나눴더니 급등이야. 그러면 원자과 전자 몇 개? 한 개, 근데 이 3를 이 원으로 나눴더니 급등이야. 원자과 전자 몇 개? 두 개, 그렇지, 두 개지. 왜 그러냐면 세 번째를 첫 번째로 나눌 때 급등이면 두 번째를 첫 번째로 나눌 때는 급등이 아니야. 이런 뜻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때는 원자과 전자 둘. 해석하는 방법이야. 꼭 기억해야 돼. 네, 자, 이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인데, 자, 그러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표시는 이렇게 표시해요. 자, 어떤 원소 X라고 해보자. X 기체에 에너지를 줬더니 X 플러스가 되고 전자 하나를 잃었을 때 이 월을 제1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번에는 X 플러스 기체에 이트를 줬더니 X2 플러스가 됐어. 이 이투를 제2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X2 플러스에 또 에너지를 줬더니 X3 플러스가 되고 에너지가 요거를 제3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됐니? 네, 이게 전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 뭐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도 있을 수 있잖아. 네, 그거 다 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반드시 여기에서 반드시 E1보다는 E2가 커야 되고요. E2보다는 E3가 커야 되고요.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에너지가 커. 알겠냐? 네, 그러면 세빈아 내용은 다 배운 거야. 근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이것만 배운다고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마지막 종합 문제로 선생님이 얘 하나 해놓은 게 있어. 요걸 한번 풀어보자. 뭐라고 나 있냐면 이 삼주기 원소이다. 원소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이다 해놓고 표가 나와 있니? 네, 요거 문제가 표 하나 가지고 얼마나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 선생님이 예 들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야 이거. 자 보면은 A, B, C, D가 있고요. E1, E2, E3, E4 이렇게 있고 숫자가 나와 있지. 네, 자 450, 600, 그다음에 1700, B는 70, 40, 280, 280이 아니고 780,
780, 그 다음에 1500. 이거 봐. 떼어낼수록 에너지 값이 커지고 있지? 네. 80, 160, 320, 그 다음 1800. B는 60, 500, 그 다음에 1000, 1900. 이렇게 나와 있니? 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A 봐봐, A. 에너지가 급등한 위치가 어딘지 찾을 수 있어? 2, 3에서 2, 4. 2, 3에서 2, 4? 맞아요? 아, 선생님이 빼지 말라 그랬지? 에너지 차이 2, 구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네. 몇 번에서 몇 번? 2원에서 2, 2. 그렇지. 그렇게 찾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면 450을 50으로 나눠 몇 배야? 9배. 그래, 9배야. 450하고 900은? 2배. 900에서 1700은 약 2배. 그러니까 여기가 급등했다고 치는 거예요. 그 다음 B는 2, 2에서 2, 3. 그렇지. 여기도 급등. C는 2, 3에서 2, 4. 네. D는 2원에서 2, 2. 그러면 잘 봐. 자, 에너지가 급등하는 전자는 원자가 전자보다 많은 전자지?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문제 봐봐. A, B에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냐? 이거 먼저 나와 있어요. 전자수는 A는 몇 개? 1개, 그렇지. B는 2개, C는 3개, D는 1개. 자, 그러면 A, D의 족은 몇 쪽이야? A는 어, 원자가 전자 한 개면 몇 쪽? 1쪽, 그래, 1쪽이잖아. B는 두 개니까 몇 쪽? 2쪽, C는 세 개니까 몇 쪽? 13쪽, 13쪽. 그렇지. D는 몇 쪽? 1쪽. 1쪽.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이제 세 번째 나온다. A와 D 중에 A와 D는 같은 쪽이잖아. 네. 전자번호는 누가 더 클까? 그리고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A, D 중에 누가 더 번호가 클까? 잘 모르겠지. 네. 자, A가 D보다 커요. 그러면 이유는 뭐냐? 자, 아까 4번 봐봐. 이거는 5번이잖아. 네. 5번이니까 4번 봐봐. 4번. 이온 에너지. 4번에 뭐라고 써 있어? 같은 족에서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에너지 감소. 그래. A하고 D 봐봐. 50하고 60. 누가 더 작아? T. 아, A. A가 더 작죠? 네. 번호가 클수록 이온 에너지는 작아진단 말이야. 에너지는 감소하거든. 그래서 번호는 A가 더 크다. 됐니? 네. 봐봐. 이 표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봐.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 자, 네 번째. A, D 중 D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려고 해.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일까? 이렇게 묻는다면 자, A는 얼마만 있으면 되겠니? A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 그랬어? 한 개. 한 개니까 한 개만 빼내면 되겠지? 네, 그래, 그러면 얘는 얼마만 필요해? 50만 필요해. 자, B는 원자과 전자가 두 개지? 네, 두 개를 떼내는 거거든. 그러면 두 개를 떼내는 거니까 70하고 140이 필요하지. 네. C는 세 개니까 80, 160, 320이 필요한 거예요. 다 더해줘야 돼. 그 다음에 D는 60만 있으면 되죠? 네. 자, 다섯 번째. 이번엔 봐봐. AD의 산화물의 화학식.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단 말이야. 자, A는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양이온이 되죠. 플러스 이온. 네. 플러스 이온인데 산소는 몇 마이너스야? 이. B 마이너스지? 네. 그러면 플러스 몇 개 하고 결합해야 돼? 두 아직 개. 이해 안 됐어? 두 개 하고 결합해야죠? 네. A는 플러스고 산소는 2 마이너스니까 A2O로 결합을 해요. 네. 근데 B는 봐봐. B는 2 플러스가 되지. 네. 그러면 2 플러스하고 2 마이너스 결합하면 0되니까 B는 산소 하나랑 그냥 결합하면 되네. 자, C는 화학식이 어떻게 돼? C는 3 플러스야. 산소 결합할 때. 어, C, E, O, 3. 그렇지. C2O3. D는 D2O 이렇게 결합하겠죠? 네. 이거 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자, AD를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해봐. 배열하면 어떻게 되냐? 즉, 몇 주기 몇 쪽이냐? 이걸 따져라. 이런 얘기거든. 자, 봐봐. 잘 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2주기, 여기는 3주기인데, 자, 여기는 1쪽이고, 여기는 2쪽이고, 여기 13쪽이지. 네. 근데 A하고 D는 번호가 A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죠. 네. 근데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는지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는지 모르잖아. 네. 그걸 따질 줄 알아야 된다. 자, 그걸 따지려면 아까 선생님이 이 그림 하나 반드시 외우자 그랬잖아. 자, 그러니까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이런 그림이 있었지 아까. 네. 이렇게 돼서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게 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이렇게 됐지? 네. 근데 여기가 D고 여기는 A야. 이거는 됐지? 네. 이게 2주기, 여긴 3주기, 그치? 네. 근데 봐봐. B가 여기 있는 건지 C가 여기 있는지 B가 여기 있는지 C가 여기 있는지를 살펴야 되잖아. 만약에 B, C가 같은 주기에 있다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다면 C의 에너지가 B보다 작아야지. 네. C의 에너지가 B보다 작아야 되는데 B하고 C의 에너지 비교해봐. B하고 C의 에너지 비교해봐. 누가 더 크냐? C. C가 더 크니까 같은 주기에 있으면 안 됐다. 그러면 C가 더 크려면은 C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B는 그 다음에 C는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C의 값이 B보다 이렇게 높아야 돼. 맞지? 네. 그래서 여기 B는 있으면 안 되고 C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들까지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문제가 돼.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있어, 세빈이? 아니요.